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날씨가 더워질 때 식욕 저하입니다. 더위에 핑. 그냥 넘기지 마세요. 6월부터 날이 더워지면 장복이나 산책 후에 갑자기 어지럽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더운 걸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깐 더워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지만 더위 뒤 어지럼은 그냥 넘기기보다 몇 가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땀과 갈증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입이 마르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수분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도 물을 조금씩 자주 드셔보세요. 두 번째, 두통과 메스꺼움입니다. 더위 뒤 어지럼에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같이 오면 무리한 활동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에서 먼저 쉬어주세요. 세 번째, 쉬어도 반복되는지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쉬었는데도 다시 핑 도는 느낌이 온다면 그냥 기억에만 두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랬는지 짧게 적어두면 진료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무리한 활동은 멈추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어지럼이 반복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날씨가 더워질 때 식욕 저하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커피나 믹스 음료는 자주 마시는데 정작 물은 깜빡하는 날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입이 마르다거나 오후에 유난히 힘이 없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음료를 마셨다고 해서 수분 보충이 충분히 끝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달달한 음료나 커피만으로 하루를 버티면 물 마시는 양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셨다가 아니라 몸이 충분히 촉촉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변색입니다. 평소보다 색이 짙은 노랑에 가깝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연노랑에 가까운지 하루 중 한 번은 가볍게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입마름입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고 혀나 입안이 끈적하게 느껴진다면 수분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마름은 약이나 건강 상태와도 관련될 수 있으니 반복된다면 기록해두고 진료 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오후 피로감입니다. 점심이 지나면 유난히 몸이 축 처지고 어지러움까지 함께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만으로 넘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분 부족도 피로감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니 소변색, 입마름과 같이 살펴보세요. 오늘부터는 물컵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 주방, 거실, 침대 옆처럼 눈에 띄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아침, 점심, 오후에 나눠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서 같이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매일 걷는데 다리 힘이 빠진다면입니다. 매일 걷는데 계단에서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산책은 잘하시는데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 하체 근력 신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허벅지, 엉덩이, 균형 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 의자에서 일어서기, 방향 바꾸기처럼 힘이 필요한 동작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서기입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팔걸이를 밀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꼭 손으로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하체 힘을 점검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입니다. 한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자꾸 쉬어야 한다면 기록해 보세요. 가슴 불편감, 심한 숨참, 어지럼이 반복된다면 무리하지 말고 상담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보폭입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짧아지고 발이 덜 들리거나 종종 걸음이 된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가족분들은 부모님의 걸음 속도와 보폭이 달라졌는지 함께 봐주세요. 오늘은 의자 일어서기 5회부터 시작해 보세요.
튼튼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이나 어지럼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부모님 선풍기만 켜고 계신가요?입니다. 부모님 선풍기만 켜고 계신가요? 아직 안 더워라고 하셔도 방안이 후끈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부모님 집 냉방 상태 딱 3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위를 덜 느낀다고 해서 몸이 괜찮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시니어의 몸이 더위 부담을 늦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있어도 방안이 계속 후끈하면 냉방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온도계를 놓고 숫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병 위치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손이 닿는 곳에 물병이 있는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한낮 외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더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신다면 해가 좀 내려간 뒤로 조정해 보세요. 오늘 안부 전화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방안은 덥지 않으세요? 물은 가까이 두셨어요? 한낮 외출은 줄이셨어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물 마시다 사례가 반복된다면입니다. 물 마실 때 자꾸 사례가 들리시나요? 물이나 국을 마실 때 갑자기 콜록 하신 적 있으시죠? 한두 번은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반복된다면 삼킴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급하게 마셔서 그렇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가 항상 급해서만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물이나 국을 마실 때 기침이 반복되나요? 특히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자주 콜록거린다면 언제 나타나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식사 후 목소리가 젖은 듯 하거나 가래가 낀 듯 들리나요? 이런 변화도 삼킴 상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예전보다 한 끼 드시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나요? 천천히 드시는 것과 삼키기 어려워 오래 걸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날짜, 음식, 기침 여부, 목소리 변화를 간단히 적어두세요. 식사는 바르게 앉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 때 꼭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어제 반찬 냄새가 괜찮은데입니다. 냄새 괜찮아도 어제 반찬은 다시 확인하세요. 여름에는 식탁 위에 잠깐 둔 반찬도 생각보다 빨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밥상이라면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냄새 안 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음식의 안전은 냄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한 냄새가 없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남은 음식은 보통 2시간 이내 냉장이 권고됩니다. 특히 한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더 짧게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 둔 반찬은 무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다시 데울 때입니다. 겉만 따뜻한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 찌개, 반찬은 속까지 충분히 뜨겁게 데우세요. 전자레인지를 쓴다면 중간에 한번 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온도입니다. 냉장실은 차갑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찬은 큰 그릇째 오래 두기보다 작은 용기에 나누어 넣으면 더 빨리 식습니다.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먹을 만큼만 덜어 드시고 남은 반찬은 바로 냉장하세요. 복통, 설사, 구토, 열이 반복되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 밥상 체크용으로 저장하고 가족방에 공유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발목 균형 신혼입니다. 평지인데 발목이 휘청하셨나요? 신발에 걸린 것도 아닌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신발이 불편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물론 신발도 중요하지만 발목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발 서기입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만 확인해 보세요. 자꾸 휘청이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걷다가 뒤돌아설 때 발이 꼬이거나 몸이 휘청한다면 균형 조절이 흔들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돌 때 더 잘 보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과 붓기입니다. 발목이 자주 아프거나 예전에 삔 뒤로 불안한 느낌이 남아있거나 붓기가 반복된다면 운동만으로 넘기지 말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벽을 잡고 뒤꿈치 들기 5회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고 휘청임이 반복되면 진료 때 꼭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욕실 슬리퍼 낙상 포인트입니다. 욕실 슬리퍼 지금 밑창 보세요. 샤워 후 젖은 바닥에서 발이 살짝 밀린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는 일처럼 보여도 반복된다면 욕실 환경을 확인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꼭 부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닥, 슬리퍼, 손잡이, 조명 같은 생활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욕실 슬리퍼와 미끄럼 방지입니다. 슬리퍼 밑창이 닳아 매끈하면 젖은 바닥에서 더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이 되는지 매트가 들뜨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손잡이입니다. 샤워하고 나올 때, 변기에서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을 곳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건거리는 손잡이 대신 사용하지 말고 손 닿는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야간 조명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침실에서 욕실까지 길이 어둡지 않은지 보세요. 침대 옆 조명, 복도 야간 등, 욕실 앞 센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슬리퍼 밑창,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와 야간 조명입니다. 미끄러짐이 반복되거나 어지럼이 함께 있다면 진료 때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